서울 같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른바 로또 단지들이 쏟아지면서 역대급의 청약 광풍이 일고 있고요. 재건축 같은 기존 아파트들은요,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 여파로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매매값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에만 자금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당분간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한쪽 아파트는 과열, 다른 한쪽은 침체. 이런 국면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파트 투유 그 사이트가 폭주하면서 다운됐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인기가 많고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렸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제 실검에서도 아파트 투유가 계속 상위권에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파트 투유 사이트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홍보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아파트 투유 사이트 청약을 해본 일반 수요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네. 이제 청약 통장은 각 은행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곳에서 만드시잖아요. 근데 네. 청약은 그 은행들의 공통적으로 주택 청약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아파트 투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 청약 통장 일부만 국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고요. 나머지 만드신 청약 통장들은 아마 대부분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들은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이제 청약 접수를 하게 되시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저 사이트인데 5월 31일 오전 한때 서비스가 뭐 접속장애나 오류를 일으키면서 예. 청약 접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공지를 통해서 지금 접속이 어려우니 나중에 접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라라는 오프라인 공지가 접수를. 뜨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분석한 결과로는 5월 30일 오전에 그 하남 신도시의 인기단지로 꼽혔던 곳들 포함해서 7곳 수도권에서 이제 청약 접수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면서 네. 접속 장애가 일었다라는 이제 분석 발표가 있었고요. 이 아파트 투유 사이트와 각 은행들 간의 이런 데이터 교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각 은행들의 이런 온라인 상황들도 좀 여의치 않아서 마비를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좀 문제가 있었고 온라인 청약 접수를 받는 오후 5시 반 넘어서 7시 반까지 이제 시간을 좀 연장해서 5월 31일에 청약 접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군요. 뭐 앞서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봤다시피 네. 경기 하남 그 미사역 8학원 주상 복합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결과가 평균 13.11대 1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네. 뭐 1순위 청약에는 84,875명, 평균 경쟁률이 104.91대 1. 네. 이게 어느 정도 인기인 건가요? 일단 하남 그 미사역 8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으로만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특별 공급 그 1순위 전일에 접수된 특별 공급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사실 신혼부부나 이런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뭐 다자녀를 보유한 가구나 아니면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해서만 특별 공급이 진행되는 중대형 단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10대 1 이상의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형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의 청약 접수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날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에서도 8만 4천여 명이 몰리면서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지역의 전세 하락이나 좀 신도시 공공택지의 경쟁률이 조금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접속마비까지 이뤘었기 때문에 다들 100대 1 이상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예상들을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 주말에 모델하우스에도 한 6만여 명 가까이 다녀간 걸로 업체 측의 집계는 나왔었기 때문에 네. 실제 청약 접수는 굉장히 좀 뜨거울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결과 접수를 받아보니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며칠째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키워드처럼 등장한 게 8학원, 미사역 8학원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뜨거운가? 그러면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첫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로또 맞아요? 미사역 8학원? 일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남 미사신도시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택지의 가격과 표준 건축비를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고 주변 시세 비교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8학원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한 1,400만 원대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돼서
중대형인데도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정도의 분양가격으로 이번에 공급이 됐는데 예. 주변에 이미 입주한 중대형들의 경우에는 시세가 거의 한 8, 9억 이상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첨이 되면 한 3, 4억 이상은 그러네요. 차익을 차익이 볼 수 있다라는 그냥, 얘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돌았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동호회 같은 데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뜨거웠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직접적으로 이런 열기의 원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하남 미설 신도시의 공급이 얼추 마무리되고 있어서 분양이 지금 거의 막바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마지막 단지 부류에 속하는 데다가 이제 내년 6월에 개통 예정인 미사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단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도 좋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하남 미사역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상업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철도 내년에 개통되면 바로 연결이 되고 최근에 하남 미설 신도시의 가격도 많이 올라서 분양가 경쟁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분들이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중대형으로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50%는 가점제 외에 추첨제로 당첨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점이 좀 부족하시고 자신이 없는 분들도 혹시 충분히. 당첨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 일단 네네. 청약 접수를 해보자. 이래서 수요자분들이 많이 몰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중도금도 반까지 네, 해준다면서요. 중도금 50% 대출 조건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한 중소형도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렇죠. 본인 자금을 마련하셔야 돼서 뭐 기존에 집을 팔거나 뭐 이러셔야 되는데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또 되고 분양가도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실수요뿐만 아니라 좀 단기 이제 수익 차익을 목표로 하는 좀 투기적인 청약자들도 몰린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미사역 8학원 이렇게 지금 로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했던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반영이 될지는 몰랐어요. 취지랑 맞나요? 그러니까요. 분야가 상한제 취지야? 기본 취지가 이제 분양가의 너무 급등이나 뭐 빠른 상승을 좀 제어해서 주변 시세의 이제 연쇄적인 상승을 좀 막는 걸 기본 취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전반적인 주택 가격 급등을 좀 제어하고 안정세를 좀 유지하는 장치로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하는데 네.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빠르게 오른 주변 시세하고 분양가하고 격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소위 이제 로또 청약을 목표로 몰리는 투기 수요의 이런 투기 열기 뭐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소비자분들에게 어쨌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뭐 찬성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이러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차익 같은 것들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점점 가수요 더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들이. 가수요자분들이 몰리고 예. 오히려 실수요자분들이 좀 높아진 그러니까요. 청약 경쟁, 당첨 경쟁 때문에 당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좀 특히 이제 뭐 미사 지구대 사법 경찰이라고 하죠. 투입이 돼서 뭐 투기 수요들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부동산 특별 사법 경찰 특사경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네. 이분들이 직접 수사권을 좀 갖고 있어서 종전에 했던 이런 뭐 좀 일상적인 전매 이런 점검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수사나 처벌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전보다는 좀 강력한 현장 점검 규제고 이번에는 또 이례적으로 이 파라곤의 이런 열기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국토교통부가 6월 4일부터 특사경 점검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사전 좀 빠르게 발표를 했기 네. 때문에 네. 효과를 좀 낼 것 같고 뭐 불법 전매나 뭐 통장 불법 거래나 아니면 위장 전입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다 추려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사후 현장 점검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처벌도 좀 미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예. 이렇게 걸리시게 되면 일단 이제 당첨이 취소가 돼서 계약하실 수 없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시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수억 가까이 기대되는 차익에 몰릴 수 있는 수요자들을 억제하는 데는 좀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선을 돌려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4월을 기점으로 지금 서울에서 보게 되면 동작구, 서대문구 그리고 성북구
집값 강세가 두드러졌거든요. 이거 어떤 특별한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은 강남권의 최근 하락 조정하고 좀 굉장히 온도차가 난다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동작구나 말씀하신 서대문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강남권보다는 좀 저렴한 지역이라서 도심에 직장을 가진 실수요자분들이 좀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동작구는 한강 이남이지만 나머지 많이 오른 지역들은 주로 이제 강북 쪽에 위치한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이 좀 전세 비중도 높고 실수요 비중도 높다 보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히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양상이고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 일반 분양 같은 것들도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신규 단지들이 공급되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강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지금 온도차가 규제 내용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있고요. 네. 재건축 규제가 워낙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재개발이 진행되는 도심권이나 비강남의 강북 도심 지역의 실수요가 투자적으로도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가 오히려 또 재개발을 반사이익으로 이제 가져가서 수요자들을 몰리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역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지적이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은 그렇고 강남 지역 뭐 매주 발표되는 이제 통계 데이터들을 보면은 집값도 상승률이 이제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전세가 하락폭은 더 크고요. 그러면 뭐 매번 부동산 전문가들 나오실 때마다 최근 계속 드린 질문인데 강남 부동산 시장의 가격 침체 본격화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세 하락세가 지금 수주째 진행이 되고 있고 전세 하락을 기반으로 해서 재건축 규제가 집중되면서 강남권의 거래가 끊어진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통계에서 보시는 것만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되는 걸 체감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매물이 안 나온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매물이 안 나오고 거래가 중단되면서 일단 통계적으로 전세 매매 하락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자면 좀 더 가격 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하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날 것 같다라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적으로 접근 말고 좀 돈의 흐름 관점에서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재개발 쪽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얼마나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재건축 쪽은 워낙 강력한 규제가 그러니까요. 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거래도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도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 가격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반면에 재개발은 뭐 몇 가지 규제가 더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그렇죠. 약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도심 쪽들 이런 데들에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규제들에 따라서 이런 반사이익을 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 충분히 지금 좀 우려가 되고요. 정부 규제가 재개발 리모델링 쪽으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지자체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 지방선거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신 분 또 규제를 지속한다고 하신 분 공약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이후에 이제 지자체의 사업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번 변화를 겪을 변수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시장에 대한 열기를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재건축은 죽었고 청약은 뜨겁고, 그러니까 뭐 극과 극처럼 비춰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선 효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시장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곡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시장의 수요자분들의 심리를 좀 체크를 해보면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고는 보지만 아직 시장에서 체감하실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오른 전셋값에 대한 부담,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조바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전히 수요자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좀 투자가 가능한 지역, 또 신규 분양 이런 데들에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 또
투자 목적의 가수요들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이후에 이런 좀 지역별로 부작용을 좀 억제하거나 아니면은 균형감을 좀 찾기 위한 좀 조절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매매 하락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들 지원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분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금 청약 광풍 얘기를 했지만 지방에선 이미 미분양 사태가 많이 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충분한 규제가 나와 있고 시장 안정이 시작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또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지원책 같은 것들은 좀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부가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시장에서도 좀 요구하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 자체는 뭐 투기,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로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 보면은 여전히 투자 수요는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또 체크해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전략이 최근에 워낙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인기 있는 몇몇 지역이라던가 투자성이 확실한 상품, 선별 투자 또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 같은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셔서 네.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투자 전략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학습하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는 것보다 시장의 가격 조정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좀 조기에 이 정도면 다시 투자 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